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대전시가 지난 12일 2018년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산학연군 전문가들에게 그동안의 국방산업 추진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대전시는 대전에 입지가 확정된 국방신뢰성 시험센터의 추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또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 국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밝히고 자문을 구했는데요. 대전시 관계자는 국방산업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방산업을 바탕으로 대전이 국방 허브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충북 노선버스 기사 양성 과정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노선버스 기사가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북 노선버스 기사 양성 과정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0여 명의 노선버스 기사를 배출합니다. 충북 지역 노사민정은 이날 협약에서 앞으로도 노선버스 기사 양성 및 고용 안정,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추억의 이발소 경영 활성화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감소 추세에 있는 이발소를 가고 싶은 이발소로 육성하고자 이용업소 경영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부터 5년간 총 32개의 이발소가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사업에 참여한 이발소는 젊은 층 이용 고객이 늘고 매출액도 상승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발소 영업주분들의 자기 개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서울 시민들은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우편으로 발송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종이 고지서를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체계로 변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과태료 통지서를 전자화하면 약 56억 원의 우편 발송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5배송으로 인한 과태료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과태료 확정 후 일주일 정도 걸리던 고지사항 송달이 즉시 이뤄져 바로 열람에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의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개발 사업을 통한 맞춤훈련으로 장애인 8명이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개발 사업은 장애인 청년들의 자립 능력을 높이고 직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9명의 장애인이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사용 중인 보조기기의 세척과 소독,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차 감염 및 사고 예방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2018년 제1차 충북 여성고용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충북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운영과 사회적 경제 여성 리더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민선 7기 여성 일자리 분야 정책에 반영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북 여성고용대책위원회는 여성 고용 확대와 여성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자리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2016년 9월 구성됐습니다. 전북 정읍에 가면 편안한 옛 분위기가 남아있는 쌍화차 거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도심속 명소인 쌍화차 거리가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 구경으로 자리 잡은 도심 속 명소 쌍화차 거리가 박물관 전시작품으로 선배입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제11회 기획특별정인 쌍화로 통하다를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내달 29일까지 개최해 쌍화차 거리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조명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관 잡학편에 보면 쌍화탕은 사물탕과 한기건축탕의 합방으로 하는 처방입니다.
저희 시립박물관에서는 쌍화로 통하다라는 기획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 전시를 의도하게 된 계기는요, 정읍에는 쌍화차 거리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쌍화차 거리에는 그 쌍화차집만의 이야기와 역사성, 그리고 문화성을 저희가 다루고 싶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특별전이 쌍화로 통하다는 쌍화차 거리의 현재, 쌍화탕의 역사와 깊은 맛, 쌍화탕을 만드는 사람들과 찾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쌍화차 옹동지황 등 전통 음식 문화의 가치도 재조명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1부 쌍화차 거리의 탄생, 제2부 깊은 맛 쌍화탕, 제3부 쌍화로 통하다로 기획돼 정읍의 독특한 맛인 쌍화차가 문화 역사 예술 세계로의 소통을 전합니다. 1부는 쌍화차 거리의 탄생입니다. 쌍화차 거리가 30여 년 전부터 어떻게 탄생하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깊은 맛 쌍화탕, 쌍화탕의 어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보시면 쌍화탕에 대한 9가지 재료와 그리고 효능이 나와 있습니다. 3부는 쌍화로 통하다인데요. 정읍 전역에 있는 쌍화 찻집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에는 전통찻집 분위기와 옛날식 다방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 영상물 6편을 상영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고대차 도구로 알려진 초도와 청개호 만들기, 쌍화차 시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K랜 홍재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6.13 지방선거 개표 결과 광역단체장 17곳 중 민주당이 14곳에 당선돼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향후 국정 운영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지도부 선거 책임론과 심각한 선거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 목포시가 백년지구에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백년 빗물 펌프장을 조성했습니다. 백년지구는 평균 해수면과 비슷한 저지대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된 백년 빗물 펌프장은 58,60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고 분당 2,115톤의 배수 능력을 가진 펌프 5대 등이 설치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산업재해로 인정했는데요.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인정받아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광역시가 2018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별 감시 및 단속은 오는 8월 30일까지 폐수배출업소와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요. 대전시는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처분 이행 실태를 확인해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일요 로봇 코딩 캠프를 운영합니다. 일요 로봇 코딩 캠프는 오는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에 진행되는 로봇 프로그래밍 체험 교육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일요 로봇 코딩 캠프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쉽고 흥미로운 주제로 운영됩니다. 관광 여행 분야에서 중장년층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50더하기 포럼이 개최됩니다.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50플러스 서부 캠퍼스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50플러스 관광여행 미래 일자리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포럼을 통해 관광 여행 분야의 중장년층 일자리 발굴 가능성을 모색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중장년층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다음 달 16일까지 공모합니다.
현재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개에 불과하고 이 중 4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올해는 수요가 많은 경남권과 전남권, 충남권 3개 권역 내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개의 시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